안녕하세요. 레디개장 시그널 김민지입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먼저 반가운 단비가 내렸는데요.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3천 선을 돌파했고 그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던 AI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다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시그널은 AI 토큰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장 기저에는 이 메타발 AI 투자 둔화 우려가 깔려 있었죠. 앞으로 AI가 수익성을 얼마큼 낼 수 있는지 또 이 수요가 얼마큼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이 결정적인 숫자를 제시한 건데요. 실제 AI 서비스의 사용량을 나타내는 AI 토큰 사용량과 지출이 6월 한 달 동안 무려 70%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AI가 그저 추상적인 거품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여기에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등 개별 호재들도 더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틀간의 하락을 끊고 2%대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ISM 발표입니다. 어젯밤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또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우선 서비스업 PMI가 5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기준선인 50을 상회했고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경조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은 늘고 가격 지수는 하락하면서 경기는 탄탄한데 물가 부담은 완화되는 이른바 골디락스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ISM 보고서의 코멘트였는데요.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재가 모자랄 정도로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간밤 반도체주 상승에 든든한 촉매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고르게 퍼지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긴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장의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겠죠. 방금 전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 잠정 실적이 무려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성과급 충당금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조 원을 넘어섰을 거란 이야기인데요. 역대 최대치고요. 시장 예상치인 84조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에 탄력받을 수 있을지 또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 외인이 계속해서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는데 외인의 수급이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FOMC 회의록부터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TSMC 실적 발표까지 굵직한 이벤트 계속해서 남아 있으니까요. 이러한 굵직한 이벤트 속에서 세력의 자금은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국 증시 상황과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I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반도체가 힘을 실어줬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29%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5만 3천 선을 넘어섰고요. 나스닥은 1.12% 오른 26,121선에, S&P 500은 0.72% 상승한 7,537선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건 반도체였습니다. 브로드컴과 애플의 계약 확대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최근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불 켰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차세대 핵심 서버 카이버의 출시가 제조 난항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만 엔비디아 측은 로드맵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시장 진화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1%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칩 도입을 검토하면서 공급망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업체 2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만 실제 도입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기술주 강세 속에 알파벳도 1.82% 올랐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용 절감을 위해 4,8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구조조정으로 엑스박스의 직원 약 5분의 1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게 됩니다. 비용 절감에도 생성형 AI 모델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0.61%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대부분 강세 마감했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는데요. 편입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은 3.73% 올랐습니다. 애플과의 공급 계약을 장기 연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브로드컴은 향후 애플 제품군에 탑재될 맞춤형 칩을 독점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으로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7%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8위에 올랐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추가 호재 발표를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이버캡 생산 확대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클라우드 사업 기대감에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1% 넘는 약세 기록했습니다. 켄터 피츠제랄드는 일라이릴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바이오 제약사들이 2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식에도 주가는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한편 마이크론은 HBM 생산 확대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론은 약 14조 원을 투입해 일본 히로시마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HBM 시장을 독점해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주가는 1% 가까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체크해보시죠. 유가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WTI는 0.12% 내린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0.11% 내린 72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 합의를 이어갔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공급량도 회복되면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상승했습니다. 금 선물은 1.14% 오른 4,172달러 선에, 은 선물은 2.26% 오른 62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부진한 고용지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금값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월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주 랠리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캐스터 김예은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 새로운 변수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K방산부터 IPO 제도 변화까지 저와 함께 차분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발 국방비 압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이 도와주지 않으면서 현재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유럽 동맹국들의 증액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오는 2035년까지 GDP 대비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미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5,74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 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과 공동 생산 협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나토 회의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게 됩니다. K방산의 해외 수주 모멘텀도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캐나다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하나오션이 아쉽게도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요. 이 사업은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60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하면서 하나오션은 북미 방산 진출에 아쉽게도 실패하게 됐습니다. 하나오션은 장보고 N 기반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현지 협력을 앞세웠지만 최종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TKMS는 유럽 방산 공급망과 나토 회원국 간 협력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운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수주 기대감이 작용됐던 조선 방산주를 중심으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오션 프리장에서 동적 VI 발동됐었고요. 어제 대비 16% 빠진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쟁을 통해서 국내 잠수함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추후 해외 수주 도전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IPO 제도 변화인데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복 상장을 원칙으로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IPO를 추진하려면 사실상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되는데요. 또 모회사가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과 주주 보호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의견 공시 등 5대 주주 충실 의무도 새롭게 부과됩니다. 거래소는 자회사의 독립적인 경영 여부와 일반 주주 노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LCD 현대로보틱스와 SK 에코플랜트, CJ 올리브영 등 주요 IPO 후보 기업들이 새로운 심사 기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체크포인트 함께 살펴봤습니다.